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V1텍이라는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 V1텍을 기업 개요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V1텍이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하방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V원택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걸 봐야 할지, 그리고 추세 전환 시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하방으로 지금 나와 있는 지지 구간은 현재 어느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천천히 좀 따라와 주시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V원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봉 잠깐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평선 아래로 계속해서 이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세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장기평 위로 돌파가 한번 시원하게 나와줘야 한다. 그리고 자리 추세적인 부분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121선 위에서 주가놀이가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NCS도 그 악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주가 상승은 뭐다? 2차 전지 테마로 엮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1월부터 7월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이후에 이제 7월 달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장비주들이 오히려 좀 부각을 많이 못 받은 상황이에요. 사실 주가 상승이 나올 때도 수주 공시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더 강하게 된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좀 흘러가듯이 지나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4년도부터는 이 전기차 업황을 위주로 좀 먼저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좀 구상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저점을 현재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지켜주는지가 계속해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전 전저점인 9,000원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위로는 일단은 1,700원 정도, 11,000원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121선을 좀 제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121선을 돌파를 해줘야지 일부 추세 전환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1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3년도 그 매출을 좀 살펴보면은 누적 매출액이 400억 정도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억 원이죠. 이 전년 동기 대비 48% 마이너스 48%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죠. 이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요 이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해외 증설 수혜로 인해서 매출액은 성장을 했지만, 이 신규 미국 진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 측면은 감소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NCS의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영업 마진입니다. 24년도 영업 마진은 이 효율성 관리를 통해서 비용을 축소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 영업 이익이 다시금 증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북미죠, 북미. 결국엔 수주예요. 이제 국내 셀 3사가 북미 증설 사이클이 이제 돌면서, 그리고 삼성 SDI가 공격적인 증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북미 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수주 공시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사실 수주 공시가 나온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주가 반등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 하락 추세가 나오지 않고 자리를 좀 다져주는, 바닥을 다져주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수주가 나왔을 때는 다이나믹한 이 상승보다는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들을 좀 형성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활성화 공정 업체인 갑진이죠. 갑진. 이 갑진 지분 인수 이후에 컨소시엄을 통한 이 고객사 다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동일하게 이제 보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엔 실적이에요. 실적 성장이 나와줘야지만 현재 추세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북미 쪽 수주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GM의 합작사,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시건주 공장과, 그리고 뭐 스텔란티스 합작사, 그리고 혼다와의 합작사 등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 합작사의 발주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년에도 삼성 SDI의 이 폴란드 이 여유 부지에 추가적인 증설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추가적인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주 공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애리조나 공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수주가 좀 가시화가 기대가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자리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4년도에는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좀 숨고르기와 그리고 자리를 다져가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 관점으로는 이런 실적 수주가 있을 때 그렇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던가,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적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 NCS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앞으로는 추후에도 이제 뭐 메이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물량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진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